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재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히 식료품 물가 국제 비교와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수준 자체는 크게 높아져 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중간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밑에서 두 번째 검정색 선입니다. 2021년 이후 최근까지 약 16%가량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품목의 가격이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품목의 가격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어떤 품목은 더 느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파란 선을 보시면 식료품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즉 이제 업앤다운도 크지만 그걸 차치하고 전반적인 기울기만 보더라도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료품 물가에는 그러니까 소위 신선식품 더하기 가공식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식품은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만? 신선식품이 있고 그 신선식품이 가공식품의 원재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개를 보시면 두 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은 또 소득 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비중이 작은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래프가 실제로 그러한 물가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내에서 안에서 물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 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외국에 비해 뭐 식료품 물가 수준이 낮다면 또는 감내할 만하다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물가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 품목별로 보면 어떤 품목은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어떤 품목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지수를 활용해 비교해 보았는데 아래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식료품의 경우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지수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의 1.5배 정도 되어서 가격 차이가 꽤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래프가 식료품을 보여주는데 가로축은 1인당 GDP 즉 이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제 소득이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식료품 물가가 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식료품 부담이 유난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과, 감자,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특히 물가가 높습니다. 즉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소비자가 과일, 채소, 육류 등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 가공식품의 원재료도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 1페이지에 그 누적 물가 상승률 여기에 그 그림을 제가 보면 이게 확 차이가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생활 물가보다 식료품 물가가 확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22년부터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또 그러니까 그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22년 중하반기에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중간 치솟은 게 여름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동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연말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아마 여름이 아닌 변동이 적은 시기인 것 같고 올라간 건 여름철 뭐 태풍 뭐 이런 요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쭉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신선식품의 그 변동폭 더하기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때부터 많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 신선식품 자체도 여러 가지 신선식품은 이제 그래프상 치는 거고 원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유통구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하여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신선식품에 영향이 클 거고 네, 맞습니다. 전체 평균치로 더 벌어진 거는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식품만 이러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식품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냐. 네, 그거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러한 이제 뭐 식료품 물가 문제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런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다른 품목 대비 빠르게 상승해 왔고 또 그리고 주요국가의 가격 격차 또한 구조적으로 지금 지속 내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하냐? 여러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선행 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 비용 상승입니다.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가격이 농가 판매 가격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 비용률이 98년에 약 40%에서 2023년 약 50%로 10% 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유통 비용 상승에는 그동안 인건비나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재고 노력 등도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경작 면적이 작은 편이고 영농이 영세해서 생산성이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 고령화 속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생산성 재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는데 이를 이제 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을 통한 채소 과일의 공급 비중이 미국이나 유로 지역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품종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할지 또는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더라도 그 폭을 얼마나 할지는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농가 손실 그리고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생계비 부담 안정도 균형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봐왔던 추세 그리고 농가 가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은 지속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효율화, 생산선 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변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뭐 온갖 요인이 있겠죠. 수입 규제라든지 농업 보호 정책이나 아니면 뭐 농지의 소규모 영세농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1페이지에 누적 물가 상승률이 계속 눈이 가는데 23년 대충 보니까 22년 12월이 지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부처 보고할 때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사과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배값이 올라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때 농산장관 얘기는 하고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르면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바나나는 왜 오르냐고.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바나나는 왜 오르냐? 바나나는 수입 규제 품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급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 값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입할 때도 예, 가격을 그러면 높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엔 700원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는 네. 말이 안 되지. 근데 대통령님 이 저기 23년 12월부터 요 시점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환율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수입을 할 때 요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환율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 예, 그 이때 굉장히 환율이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에요.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담합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대부분 독과점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몇 개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식품 유통회사도 그렇고 네. 몇 군데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예.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예. 시장과 정부는 서로 기란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관심을 안 가져버린다든지 네. 통제를 안 한다고 확신이 든다든지 이러면 그 마음대로 막 올려버리죠. 독점, 과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식품만 이렇게 높냐? 식료품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제대로 통제라면 좀 그렇고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좀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당 관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입을 해올 때 예를 들면 이게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사실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그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할당 관세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바나나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건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사과값이 올라서 배값도 올라서 토마토도 올라서 바나나도 오르겠네. 예. 그러면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한국 수입상한테는 700원, 200원 더 받아야지. 그러면 나 일본 사람이야?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양쪽에. 그건 결국은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 왜 일본 수입업체한테 500원을 팔면서 우리한테 700원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공정위가 가공식품 그 시장 구조 분석 그래요? 말씀하신 네.